초기에 이제 강령 얘기할 때 조금 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마지막에 윤석열 끌어낸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피가 끓는 것 같아요. 질문 받고요. 질문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질문 받고요. 그리고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묶어서 한꺼번에 메모 좀 해주세요. 예, 저 중간에 마스크 쓰시니.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정치 천재 정봉주 의원님께서 구미까지 왕래해줘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치가분은 아니시죠? 더군다나 저하고 저 대학교 동문이라 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그 1980년도에 중선거구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구미 지역에 당시 민주당의 김형규 의원님이 그 3선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민정당의 박재홍, 박정희 대통령의 장손 그분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형규 의원님이 3선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소선거구로 돼가지고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중대선거제로 한다면은 그런 희망이 다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는 지금 현실이고 그 현적이 바로 지금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소선거제를 해가지고 등 뜨시고 배가 부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과연 중선거구제에 그걸 찬성할 것인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제안하는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그 국힘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안을 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주판을 챙겨가지고 국힘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지 않겠느냐. 국힘당이 유리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그게 안 된다 그런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황으로 가가지고 중선거구제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말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중간에.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연말에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구미 산업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저기 오공단 지금 L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주님. 저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안 돼갖고 정말 안타까워 죽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모르고 사람 볼 줄 압니다.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압니다. 정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우리 정봉주 님을 많이 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한 말씀 올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소. 저들 절에 해가 안 됩니다. 저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 똑바로 해서 국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네,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실 분들만 손 들고 예. 간략하게 질문. 또 없으신가요? 예, 두 분이요. 두 분 받고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일 날, 비명계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놨는데, 의도가 뭐고,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교육연수위원장 맡고 있는 성교수라고 합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에 분하고도 조금 상관 있는 이야기인데, 말씀해주신 중대선거구제와 개헌 의석 확보는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선일보와 윤석열이 주장한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 의석을 지금 예상되는 9대1이 아니라 5대5로 가져가겠다는 포석인데, 수도권 의석을 5대5로 가져가면 우리는 이제 개헌 의석을 확보에 실패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개헌 의석 확보는 필수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질문 중도 같은 결이기 때문에 제 전달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복잡하게 전달된 것 같은데 2024년 4월 10일 선거 이후에 개헌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 시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고요. 국정조사에 찬성한 분들이 181명이니까 친민주당 경향성을 181명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명 오면은 지금 이번 21대 때 개헌 의석수가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분들 40명 중에 20명 정도 오면 개헌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겠냐. 이제 이분들 설득하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당원들한테 지금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우리가 152석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열린우리당 때 152석을 하고 3년 뒤에 정권을 뺏겨요. 압승을 하고 정권을 뺏겼습니다. 2020년 179석 압승을 하고 정권을 또 뺏깁니다. 그러면 압승했을 때 정권을 뺏겼어요. 그 총선 승리와 대선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압승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당원들에게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2004년에 152석이요. 2010년에 179석. 요 사이에 선거가 3번 있거든요. 2008년, 2010년, 2016년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몇 석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15석에서 125석 사이입니다. 민주당의 정상적인 의석수예요. 152석 탄핵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면요. 125석이 민주당 정상적인 의석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169석이니까 170석이라고 칩시다. 출발점을 170석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조금만 더 하면 윤석열이 잘못해서 200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24년에요. 이거 녹화되잖아요. 제가 예측할게요. 130석 못 넘습니다. 이리나 저리나 수도권에서 5대5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에서 55대 40으로 조금 유리하고요. 서울에서 45대 55로 불리합니다. 인천 5대5 갈 거고요. 그럼 50% 50, 딱 나누게 됩니다. 한마디 더 나갈게요. 중대선거구제 하면 수도권 나눠먹는다 그래요. 소선거구제 하고 나눠먹습니다. 소선거구제 하면 125석. 중대선거구제는 120석. 중대선거구제인데 뭐가 손해죠? 중대선거구제는 개헌하고 묶어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먼저 던지지 말고 국힘 쪽에서 먼저 던져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합니다. 왜? 본인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170명 중에요. 35명 떨어집니다. 한 40명이에요. 40명 내지 50명 떨어집니다. 125석에서 130석이 정상적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135석. 우리가 125석. 보세요. 2008년에 우리가 80석 했습니다. 이명박 들어왔고. 2012년에요.
걔들 150석 하고 우리가 110 몇 석 했어요. 2016년에 우리가 123석, 걔들 122석, 한 표 이겼습니다. 계속 우리는 125석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의석수예요. 근데 2020년에 왕창 당선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왕창 당선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언제 우리가 50% 이상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의석수는 130석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예요? 윤석열이 아까 그 두 분이 이런 제안했잖아요. 국힘이 유리하니까 제안했을 것이다. 윤석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대선거구자라고 하면 지들이 분열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불을 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리나 저러나 다음 선거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우리가 5%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요. 저쪽 135석, 우리 125석이에요. 현실이 그런데 자꾸 200석을 한대요. 의원들 만나보세요. 김현미 가고 서울하고 의원들 만나보세요. 200석 한대요. 왜? 윤석열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정당 지지율을 왜 맨날 지고 있지? 이제 지기 시작했어요. 저 총선 때 하면 이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잘 안 뒤집어집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 뭘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정리하면 민주당에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특히 대선거구제는 국힘의 분열과 개헌과 묶여있는 일란성 쌍둥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선거구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분들과 갭이 있는 것, 당원들 지지자들과 갭이 있는 걸 이걸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2024년 총선 이후에 개헌하자는 게 아닙니다. 총선 때 개헌 묻자는 겁니다. 그 전에 2월 말이나 2월쯤에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받아줘야죠. 그래야지 국힘이 분열돼 나가니까요. 우리가 해주면 대선거구제 해주면 무조건 개헌 찬성합니다. 왜? 어차피 지금 자기들 나가고 정당 만든 순간 윤석열을 극우 정당으로 모이고 몰아내고 자기들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 순간 자기들이 집권하고 싶어하는 거죠. 저는 좀 멀리 나갔는데요. 이재명, 유승민이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손을 잡는 연대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몰아낸다면 그 다음 싸워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도 만들었습니다. 이유 있는 연대. 이재명이 무슨 연대 하잖아요. 당장 윤석열이 공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깰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5대5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입체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몰아내는 재반 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연대의 시절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진지해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임기단축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모임 구원부 외쳐야 되잖아요. 제가 개헌으로 한번 임기단축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앞에 그 네 글자에다 또 감옥 갈지 모르니까 끝장내자 제가 할 테니까요. 앞에 누구라고요? 네, 윤석열 을까지 해주시고요. 자.